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의 배정찬 소장입니다. 명절 앞두고 있었습니다. 힘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명절 앞두고 힘내시라고.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봉식 정치자께서 190 머리를 펌을 해보세요. 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싫어요. 예. 아니 펌을 하시면요, 약간 리처드 기어 같으세요. 싫어요. 예. 섬소년님께서 달덩이 통키 소년. 네. 달. 네. 오늘 면도를 안 하고 나왔어요. 어제 집에 안 들어갔어요? 아니 했는데 그 면도기가 네. 고장났어요? 강력한 이 수염으로 못 가. 자,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을 말 맞추기 신호로 규정하는 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여론전에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상근 기자, 첫 번째 네. 쇼미더뉴스 뭐죠? 네, 진술서 공개한 이재명입니다. 자, 이 대표가 검찰 조사 받았을 때 진술서를 직접 공개했더라고요. 네, SNS에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 구단 운영이나 또 광고비 관련해서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라고 했고요. 이 공무원이 사익이 아닌 공익행위를 했는데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성남FC 후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례를 들어서요. 이 경남FC를 보유한 이 경남의 홍준표 전 지사는 관내 기업에 후원을 요청해서 홍보를 하기도 했다라고 했고요. 또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이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라고 강조했고 또 다른 시민구단들의 광고 실태를 감안할 때 이 성남FC 광고비는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과 광고비를 낸 기업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이것이 지금 혐의의 핵심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병원 부지가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용도 변경을 해주되 그 이익을 일부 환수했고 또 차병원도 이 성남시 재정이익으로 268억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니다. 광고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축구단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에 나온 성남FC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 물 건너서 한강원도 김포에 가면 김포FC도 있고요. 그렇죠, 네. 강원FC, 경남FC, 네. 그죠? 인천 유나이티드도 있죠. 아, 거기도 시민구단입니까? 네, 시민구단. FC가 이제 풋볼 클럽이기 때문에 네. 뭐 FC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용어상도 이제 분명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광고비라는 건 우리가 축구 경기장에 가면 프로 경기에는 이렇게 그 펜스 같은 쪽에 그렇죠. 광고가 나오거든요. TV 중계할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 계약서상에 이 후원금으로 돼 있냐 광고비로 돼 있냐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뭐 스포츠 마케터 같으세요. 아, 네. 네. 그러면 축구팀은 FC라고 그러고 족구팀은 뭐라고 불러요? JC죠. JC. 네, 그러면 왜 자신의 진술서를 이재명 대표가 공개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정정당당하다라는 것을 이제 주로 당 내부로 전달을 하는 것이 될 테고 또 하나는 수사를 받고 난 이후 방금 전에 이제 정상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게 광고비냐 후원금이냐 전혀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서면 진술서 내용을 밝히면서 일각에서의 일부의 억척 그러니까 검찰에서 근거 자료를 냈는데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을 때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설날 명절 연휴를 앞두고 중도층 민심이 또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정당당 네. 명명백백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정상 기자. 네. 어제 이제 태국에서 이제 들어왔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검찰 조사도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네, 오늘 중에 뭐 영장을 친니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제 오전 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입국해서 이 검찰로 바로 갔는데 1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오늘 새벽 0시쯤에 끝났고요. 오전에는 이 내내 이제 변호사와 검사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신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제는 이 주로 이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김성태 전 회장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본인 돈을 썼다, 내 네네. 돈을 썼다 이런 거죠. 회사 돈이 아니고. 네, 회사 돈이 아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원구치소로 이동해서 밤을 보낸 뒤에 오늘 오전 10시부터 다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김성태 전 회장이나 이재명 대표는 서로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쌍방울 전 비서실장 진술은 좀 달랐어요? 네, 진술 달랐습니다. 이 쌍방울 전 비서실장은 일단 이제 관련된 그 관계도를 여러분들 잠깐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김성태 전 회장은 17일 아침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언론과 인터뷰 내용 등을 통해서 이재명 모른다. 나는 아는 바가 없고 전화번호도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KBS 인터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그랬죠.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전 회장을 난 모른다. 그리고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속옷 외에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아니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알고 싶으면 김성태 전 회장 휴대폰 포렌식 해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고 네. 그런데 이 검찰의 진술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인데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 명이 서로 잘 알더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고 예. 그래서 일각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과 닮은 사람과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가짜 사진입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둘째 아들입니다. 네. 이렇게 또 사진을 저도 아까 올리면서 그 사진 봤는데 그렇습니다. 네. 설명을 하는 그런 또 해프닝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측을 비롯해서 민주당 인사들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었다면서요? 네, 뭐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나승철 변호사죠. 이 나승철 변호사가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고요. 그리고 그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도 이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런 중앙일보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오마이뉴스에서는 그 사회이사 인사 명단을 보니까 검찰 출신들이 더 많았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사회 이사도 있고 성격이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사회 이사, 뭐 대외 협력 이사 뭐 등등이 있을 텐데 한 10여 명 정도의 그 관련자 리스트에 법조인이라고 하고 그 중에 또 검찰 출신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이 대법원 선고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던 그 조사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2명 정도 된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해외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못 견디고 귀국하기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 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 남욱 씨도 그랬고 최성원 씨도 그랬었죠. 그런데 그런다고 범죄 수사가 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뭔 얘기인지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엊그제 이제 국회에 출석해서 한 얘기인데요. 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들에게 보내는 말맞추기 신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외에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이 못 견디고 귀국하기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한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고 범죄 수사가 안 된 것은 아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까 저 배수정이 그랬잖아요. 예. 김성태 전 회장 휴대폰을 포렌식 해보면 그렇죠. 진짜 전화번호 알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는 저장이 돼 있냐 안 돼 있느냐 이거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너무 법무부 장관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아주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한 건 아니냐. 그 민주당에서 지금 한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또 반발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네.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 포렌식인데 그러면 이런 이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바꿔버리면 그게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통신사 통화 기록 조회를 하면 됩니다. 이게 검찰에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정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이 태국으로 도피를 한 것이 8개월 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네. 그러니까 대략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변호사비 대납과 의혹을 받을 만한 시점은 대체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김성태 전 회장과 당시 소지하고 있던
이 휴대폰을 통화를 서로 이재명 예. 대표와 연결한 적이 그렇죠. 있는지 통화 기록을 조회하면 되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예. 근데 법무부 장관이 이미 판결이 나오듯 사건을 언급하는 조금 전에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언급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거냐 이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수사팀장 같다 뭐 이런 말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법무부 장관들은 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언을 자제해 왔는데 한동훈 장관이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이 검찰 수사권 독립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장관은 이제 거침없이 수사 결과를 단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이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보면 뭐 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안다 좀 이렇게 네. 좀 개입하지 않는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이게 좀 선택적 앞뒤가 대응 좀 안 아니냐. 맞아요. 네, 예. 그런 비판도 일관되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자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 시한이 이제 내일 새벽 예. 3시인가 그렇잖아요. 네. 48시간이니까 예.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죠.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은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게 죄가 맞다. 상당히 그 부분이 여기서 소명이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아니라 범죄가 아닌 걸로 해결됐다가 아니라 범죄로 밝혀진 것이다라는 소명이고 네. 두 번째는 증거인데 증거가 인멸될 그게 있느냐. 세 번째는 이제 도피 우려인데 이미 해외로 도피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도피가 결정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이 김성태를 생각하실 때는 이른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횡북리로 이해를 합니다. 횡령 일단은 자기 기업의 쌍방울이 된 횡령이 제일 첫째예요. 두 번째는 북한 송금했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개인 돈도 송금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와서 이재명 대표의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횡령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수원지검에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북 뭐요? 횡북리 리가 뭐라고요? 이재명. 뭐 일타 강사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 이 제가 뭐 특정 프로그램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상당히 그 수학 강사 이 다룬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제가 열심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채용을 해서 예. 참신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대장동 사건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에 입장을 낸다면서요. 네, 오늘 민주당이 조정식 사무총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에 이 망원시장을 현장 방문하는데 그 이후에 이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 직접 언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검찰 출석은 지난 16일에 검찰이 통보했던 이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오는 27일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출석을 통보한 그 건을 말하는 건데요. 네. 조정식 사무총장은 뭐 당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좀 호락호락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라면서도 이 출석 여부는 대표가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쌍방울 전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을 말 맞추기로 규정하고요. 직접 여론전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6글자 생각입니다. 정치를 하세요. 정치를 6글자만 해. 차라리 정치를 해라 이런 문자. 시어머니 장관 어차피 구속각. 어차피 구속각이라는 거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김성태 전 회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공소장 최고왕, 그다음에 검사 겸직 장관, 한동훈 법무장관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낄낄빠빠하자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반면에 모른다면 다냐, 모른다면 다냐 6글자인데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한테 보낸 문자 같습니다. 모른다면 다냐. 중꺾마 정권. 발음이 잘 안 나요. 중꺾마 정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 정권 뜻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중꺾마 정권 5글자입니다. 6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민주노총 들어간 국정원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긴급 뉴스로 떴더라고요. 국정원이 민노총을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네, 민주노총 그리고 산별노조의 전 현직 활동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제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요. 서울 정동 이 경향신문사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총구 그리고 당산동에 있는 전국 보건의료 산업 노동조합을 찾아서 소속 활동가의 책상과 캐비넷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요. 그리고 이 전국 금속노조 이 부위원장을 지낸 이 기아차 지부 소속 조합원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의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실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국정원은 이 제주 경남 지역의 민주노총 활동가가 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인 바 있는데 이번 압수수색 집행 역시 이와 비슷한 혐의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러면 간첩 찾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맞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배 수장님? 네,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이 민주노총을 또 압수수색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됐는데 히읗, 기역, 히읗입니다. 히읗, 기역, 히읗이 뭐냐면 한길해, 한길해의 그 한길해라는 초성만 따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히읗, 기역, 히읗. 그러니까 한길해가 제주 지역에 있는 진보정당 전현직 간부 그리고 농민단체 간부들이 조직한 지하 조직입니다. 네. 이 지하 조직에서 북으로부터의 반정부 투쟁,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지령을 받아서 이행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던 차에 민주노총을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사건 뭐 이래가지고 네네. 어렸을 때는 그 신문 같은데 일면에 예. 무슨 사건 그래가지고 그렇죠. 계보표 이런 것도 쫙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증거품, 뭐 압수품이라고. 뭐 인혁당 사건 많이들 네. 아실 겁니다. 네. 그만큼 큰 사건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민노총은 뭐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안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국정원, 경찰 수사관들하고 이 민노총 활동가들이 2시간 정도 대치하기도 했는데요. 민노총 대변인은 이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이 아니라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말실수를 하고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문제점 등이 언론에 나와야 하는데 이 민주노총 압수수색으로 이런 것들이 싹 사라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만난 적이 없다는 쌍방울 전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을 말 맞추기로 규정하고 직접 여론전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러분의 6글자 생각입니다. 비번부터 풀어. 한동훈 장관 채널A 사건에 그렇죠. 휴대폰 비번부터 풀어라 이런 얘기 같아요. 아이폰입니다. 예? 네. 건희 여사 조사. 김건희 여사부터 조사해라 아마 이런 뜻인 것 같고요. 편파적 장관님 6글자로 보내주셨네요. 반면에 그 밥에 그 남을 실력으로 대결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배 수장님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나경원 때릴수록 커지는 네. 오늘 그 당대표 지지도 조사 어디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네. 나경원 전 의원을 많이 앞선 조사 결과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0%포인트 이상 더 앞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따끈따끈한 조사 결과입니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네. 김기현 35.5%, 예. 나경원 21.6%. 14% 예. 차이가 나네요. 나경원 전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더 줄어든 사람도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7.4%로 나타나서 오히려 나경원 전 의원이 최근에 이 이른바 나대 파장 들어보셨습니까? 나대 파장. 나경원 대 나경원과 대통령실. 대통령실의 파장 이후에 지지율이 더 위축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대 파장은 누가 만든 조입니까? 네. 지금 저 YTN의 자막 뉴스로 나갔는데 예. 나경원 전 의원이 돌연 공식 일정 중단 네, 이렇게 나갔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마 우리 라디오 방송을 지금 듣고 있나 봅니다. 네. 그건 모르겠고요. 예. 김기현 의원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크게 존재감이 없는 지지율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뭐 일단 친윤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이 김기현 의원으로 완전히 결집한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또 여러 후보로 갈라져 있는 반윤, 비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친윤계에서 여론전을 이어가면서 지지율을 끌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당내 분란을 좋아하지 않는 좀 당심의 특성이 반영됐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이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100% 반영하기로 하면서 또 이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가 빠진 것도 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소개해 주신 거는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 나중에 3월 8일 전당대회 때는 그야말로 국민의당 당원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를 수 있죠. 그게 또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더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네, 더 큰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또 당원들이 20대 30대 당원들이 또 어떤 의견일지도 상당히 또 이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고스란히 당원 당심으로 갈지 아니면 또 다른 민심적 당심으로 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두 분이 나경원 전 의원 전당대 출마 안 하는 걸로 다들 전망하지 않았어요? 네네. 네네. 오늘도 변함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정들을 중단하고 이 고민의 치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보통 중대결단되거든요. 출마할 거면 치과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또 정상훈 기자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둘이 짜고 들어왔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잤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서는 정상 기자와 배종찬 소장이 배추도사가 환상의 호흡이다. 네, 그건 맞아요. 네, 좋습니다. 알겠어요. 두 분 다 오늘도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6글자 청취자 의견입니다. 국힘 소속 장관 사람한테 충성 까면 다 나온다. 또 한동훈 파이팅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네요. 자, 두 분도 마지막으로 한 줄 평 듣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최근 언행에 대한 두 분의 생각 6글자입니다. 먼저 뚱커발부터 해주세요. 3, 2, 1. 어이가 없네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자, 정상훈 기자 해주세요. 3, 2, 1. 무죄 추정 원칙. 잘했군 잘했어 네. 자, 연결이라 또 이렇게 잘했답니다.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두분 잘 보내시고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 정정아 왕대포